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저번 시간에 git이라는 걸로 저희의 이제 소스 코드, 우리가 그때까지 했던 작업 내용을 그대로 본따서 올리는 거 같이 진행을 했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요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으로 연동하기 순서. 자, github.com에서 저장소를 제공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입하면은 저장소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github.com이 운영하는 서버 저장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저장소에다가 우리의 그 버전, 각 버전별로 본뜬 그 폴더 구조, 파일 구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이 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폴더 구조와 파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git bat이라는 걸 이용해서 git 관리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처음 해야 되는 게 해당 폴더에 git 저장소 만들어서 그때그때 변경되는 사항들을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git 저장소에. 근데 이 git 저장소는 로컬입니다, 로컬 컴퓨터. 그러니까 웹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거나 삭제가 되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git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 GitHub에서 운영하는 서버에다가 동기화 시켜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내가 파일을 수정을 하면은 이 git 저장소의 내용과 지금 내가 작업한 내용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빨갛게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은 우리가 git 저장소에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싹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반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하는 것만 먼저 스테이지에 올리고, 그때 스테이지에 올리는 명령어가 add였죠. add를 통해서, 자,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요거 일단은 건너뛰시고 요렇게 했었죠. git add 하고 원하는 파일을 적으면 그 파일이 스테이지에 올라갔었죠. 근데 모든 파일을 다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점 찍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에 올라갔고요. 스테이지에 있는 거를 git 저장소에 반영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커밋. 그래서 커밋을 통해서 이제 내 거 프로젝트와 git 저장소에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내가 반영한 부분은 일치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git 저장소에 저장된 내용들을 내 컴퓨터가 부셔져도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안전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GitHub 서버, 여기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날아가도 새로 컴퓨터 사가지고 여기에 접속한 다음에 다시 받아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git 저장소에 다 반영이 된 내용은 내가 원격 저장소에 내 로컬의 최신 작업이 반영이 되면은 또 원격 저장소랑 내 최신 작업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푸시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도 최신 작업 내용을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add, commit, push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github.com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소스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gitTest2라는 레퍼지토리 만들어서 저장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시 불러오고 싶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 내가 지금 작업하려는 컴퓨터, PC에 관련, 그러니까 해당 프로젝트 있죠. 해당 프로젝트 파일이 없는 상태. 이게 뭐 최초의 상태겠죠. 자, 두 번째는 해당 프로젝트 파일이 우리가 동기화를 해서 저번에 클론이었죠. 클론 등을 이용해서
내 PC에 받아놓은 상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 지금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내가 작업하려는 PC에 계속 초기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은 해당이 안 되겠죠. 계속 초기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려는 PC에 여러분이 작업했던 해당 프로젝트 파일이 없는 상태죠. 이때 해야 되는 작업과 이제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 또는 자기 PC로 하시는 분들은 한번 클론해서 이거 git 테스트 받아놓으면 컴퓨터 껐다 켰다고 해서 날아가진 않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근데 원격 저장소랑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격 저장소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1번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클론 하시면 됩니다. 클론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파일을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비교해서 동기화 작업을 하시려면 파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클론하는 법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 주소 복사하신 다음에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은 이 레파지토리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하고 싶은 위치 있죠? 저희는 여기겠죠, 여기. 얘네 워크스페이스. 자, 그 워크스페이스 들어가는 방법은 아무 프로젝트나 하나 찍어서 프로퍼티스 뭐 요거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워크스페이스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프로젝트들은 다 여기 저장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기테스트2 요거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내용을 반영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반영이 안 됐네요, 지금. 전 지우는 건 좀 부담스럽고 뭐 이름만 살짝 바꿔서 열려 있구나. 뭐 여기다 안 받고 여기다 받죠. 뭐 받는 곳은 뭐 자유롭게 받으시면 돼요. 어차피 받아서 우리가 옮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받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받을까요? 바탕화면에 받겠습니다. 보이지? 여기다 받아볼게요. 그럼 여기서 git 배시 여시고 git 클론 아까 복사했던 이거 아니죠? 주소 요거 제 레파지토리 주소를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여기 받아졌죠? 보시면 안에 내용물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제 여기다 두시고 임포트 하는 법 알려드렸었죠? 우클릭 임포트 요거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해서 요걸로 찾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요거죠?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똑같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지금 추가가 안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클론해서 작업 등록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2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내 로컬 컴퓨터에 있는 이 내용과 원격 저장소에 있는 이 내용과 지금은 일치하는 상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데서 작업을 하고 여기에다가 작업한 내용을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도 소스코드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요거를 제가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저 같은 경우 지금 테스트 3이 여기 새로 추가되는 작업이 있잖아요. 근데 제 여기 레파지토리에는 보시면 테스트 3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 작업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여기. 요럴 때 추가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git add에서 빨간 부분 있죠? 다른 부분. 이 부분을 점 이용해서 다 추가를 하고요. 파랗게 나오죠? 스테이지 추가된 거예요. 스테이지에 추가된 거를 git 저장소에 반영을 하고요. 테스트 3 추가. 그러면 일단 내 로컬에 있는 git 저장소와 내 작업 폴더는 동기화된 거예요. 일치화가 된 거고. 그럼 이제 내 git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랑 동기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git 푸시. 하고 역시 요거 주소 복사하신 다음에 뒤에는 그냥 마스터 붙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유저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정 정보 입력해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면은 이제 테스트한 추가가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추가한 내용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정확히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과 지금 제 지금 이 컴퓨터 있죠? 학원에 있는 컴퓨터. 요거랑 지금 일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제 컴퓨터로 여기 학원 컴퓨터를 안 하고 제가 집에서 요 작업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클론으로 받아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죠. 그렇죠? 작업 진행해서 제가 제 집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테스트 3의 내용을 살짝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잠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바꾼 내용을 이렇게 구현 여기에다가 느낌표 4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붙여서 이제 제가 이 레파지토리에 올렸으면 여기도 이렇게 수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시면 그럼 여기는 지금 저장소에 있는 내용은 최신 업데이트가 된 거죠. 느낌표 4개 붙인 거잖아요. 근데 제 학원 PC에는 이게 지금 느낌표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동기화하시려면은 이제 여기서 git 스테이터스 한번 볼게요. 이거 아니네. 다시요. 자, 요 다른 부분 있죠. 여기랑 제 학원 PC에 있는 요 부분이랑 지금 다른데, 그러면은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내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풀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풀은 당기다죠. 푸시는 밀어넣는 거고. 그러니까 푸시는 원격 저장소에 내 작업 내용을 밀어넣는 거고, 풀은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내 로컬로 땡겨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푸시에서 풀로만 바꿔주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요거를 똑같이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그래서 마스터, 그래서 풀을 당겨 보겠습니다. 자, 당겼죠.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손 안 대도 느낌표 4개 생겼죠. 그렇게 파일이 덮어 씌워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컴퓨터 100대가 있어도 하나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깃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시판
자, 게시물 관리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인데 일단은 명령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을 했습니다. exit와 add. 자, 그리고 equals 문자열, 자바에서 문자열 비교를 할 때는 땡땡 다시요. 이거 equal 두 개 쓰는 게 아니라 equals라는 요 메서드를 써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야만 이제 올바른 비교가 돼요. 그래서 exit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 종료가 되고 다시 실행해서 add라고 하면은 add 기능이 이제 되는 거죠. 기능 구현은 아직 안 했지만. 자, 그래서 일단 게시물 저장 요구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게시물 한 개를 추가하고 추가한 게시물을 다시 읽어오는 거. 자, 그거고요. 자, 입력 예시 이렇게 보이죠? 요거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일단 테스트 하려고 만든 것들이고 진짜 프로그램은 이제 여기 제가 보드라는 패키지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 패키지는 제가 그냥 단위 테스트 할 때 쓰려고 만든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처럼 테스트를 여러 개 만드신 분들은 보드 같은 거 하나, 메인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자, 이거를 이름은 그냥 메인으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 메인 메서드 추가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완료된 거죠. 이 내용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대로 만들 거예요. main.java. 자, 요 내용을 다 하셨다 하는 분들은 제가 요구사항 2번 올려드렸거든요. 2번 한번 보시면서 요 내용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아니신 분들은 저랑 같이 1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자, 일단 여기 저희가 요거까지 한 거예요. 기능 1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명령어 캐치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죠? add 치면은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 했죠. 그럼 이제 여기다 실제로 게시물 저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입력 예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입력은 실제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s.next. 자, 그리고 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캐너의 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입력값을 가져오면 저장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 저장 안 하시면 입력한 값은 여기서 딱 한 번 사용되고 뒤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add하고 게시물 제목 입력해 달라고 했죠? 이렇게 입력을 해요. 엔터 치면은 이 값은 여기서 한번 딱 실행되고 이후부터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같은 값을 계속 찾아서 재활용하려면 변수에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변수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 게시물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값이 여기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내용도 똑같이 입력을 할게요. 잘못했다. 이건 내용.
실제로 또 넥스트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값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body라고 할 거예요. 변수명은 뭐 이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안 지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이런 네이밍은 안 좋고요.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뭐 저장하는 거구나 라고 좀 감은 잡을 수 있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때도 편합니다. 내가 만든 거 내가 못 알아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명, 함수명은 최대한 잘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입력한 두 개의 값이 여기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완료 메시지를 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시 실행을 해서 애들하고 쳐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제목 입력하라고 AA 내용은 BBB 하면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하나가 이제 수행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능 2번은 일단 이 정도로 해보고 이제 기능 3번으로 가면 되죠. 게시물 조회. 제 게시물 조회인데 명령어는 제가 리스트라고 했거든요. 자신만의 명령어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싫으시면 그냥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리스트를 제가 딱 쳤을 때 게시물이 나오면 돼요. 쫙.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자, 근데 그냥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애드로 저장했던 게시물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 또 추가를 하겠죠. 리스트일 때 탁 캐치해가지고 작업을 수행해야 되니까. 리스트 입력값이 리스트일 때 출력을 해주면 되죠. 출력 포맷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땡땡 제목 1 그리고 내용 땡땡 내용 1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리스트라고 치면은 나오죠? 게시물이 나옵니다. 칠 때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입력한 거 제가 애드 한번 해볼게요.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리스트를 하면 제목 AAA 내용 BBB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목 1, 내용 1 이렇게 나오죠. 당연하죠. 여기를 그렇게 고정해 놨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죠. 이 부분은 제목 1,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저장했던 타이틀, 저장했던 바디 이 내용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붙여서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자, 빨간 줄이 뜬단 말이에요. 자, 요거 다 아시죠? 왜 안 되는지. 자, 요 이품 안에 이 영역 있죠? 여기서 타이틀과 바디라는 변수는 생성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든 거를 여기서 쓰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왜 안 되는지는 아셔야죠.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과 바디는 이 이품은 있죠. 이 이품. 이 영역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끝나면 사라집니다. 이 두 개의 변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 나서 다음 반복문 돌 때 다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니까 얘가 여기를 접근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역 변수 그 메서드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서로 다른 영역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렇죠? 안쪽 영역에서는 바깥쪽 영역을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바깥쪽 영역이 더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바깥쪽 영역에서는 안쪽 영역을 참고할 수가 없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얘도 쓰고 얘도 쓰려면 이 두 개의 변수가 얘랑 얘보다 좀 더 상위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 얘가 종료되고 얘가 종료돼도 이 변수들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만드는 위치가 어디여야 된다? 최소한 여기 while 밖에 만드셔야 돼요. while 밖에. 그리고 body도 마찬가지로 밖에. 그쵸? 그래야 이게 얘가 한번 저장하고 나서 이게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계속 이 while 안을 이렇게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럼 이제 if은 얘랑 요거 같은 거 쓰면 되죠. 따로 안 만들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바깥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변수를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if문에서 새로 변수를 만든 게 아니라 밖에서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입력받은 값을 저장을 하면 어디에 저장됩니까? 여기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사용할 때도 이거 쓸 수 있죠. 바깥에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왜 안 되지? 대신 이제 요거 이렇게 만드실 때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비어있는 값 또는 널 값으로라도 일단 초기화를 해주셔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흐름 아시겠죠? 요건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add를 하면은 여기에 값 두 개가 저장되는 거고, 리스트를 하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던 거를 그대로 불러와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대로 이제 리스트하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구사항을 1번은 다 완료를 한 것 같죠? 게시물 조회까지 해서 요구사항 1번은 완료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요구사항 2번이 뭔가 중간에 좀 빠졌네요. 자, 일단 요구사항 2번을 같이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면 저장 개수가 제한됩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게 중간에 제가 누락을 시켰네요. 요구사항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도 한번 그냥 같이 할게요. 여기까지 같이 할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게시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게 네이버 카페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보시면 게시물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안 나오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게시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제목 내용 한 개죠. 만약 애들을 한다고 했을 때 게시물 하나 더 입력하면 게시물 두 개가 나와야 되죠. 근데 보시면 AABB 원래 게시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게시물이 덮어 써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 게시물을
저장을 해서 볼 수는 있는데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변수가 딱 두 개니까. 그럼 게시물을 여러 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변수를 많이 만드시거나. 근데 변수를 많이 만드는 건 제가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2가 요거예요. 요구사항 2 정정할게요. 자, 게시물, 현재는 게시물을 딱 한 개만 저장 가능하다. 이거를 일단 3개, 게시물 3개 저장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일단 요걸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예시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입력 예시. 자, 저희가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뭐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애들 합니다. 그러면 제목을 입력해주셔야 나오겠죠? 제목 이렇게 입력하세요. 내용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리고 나면은 다시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만든 대로 하면 이게 출력이 되고 다시 명령어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때 이제 리스트를 치면은 A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내용은 BB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보여줘서 할 일이 다 끝났으면 다시 뭐예요? 다시 또 명령어 물어보겠죠. 여기서 또 애드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딱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거 두 개는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좀 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등록하는 대로 추가가 돼서 나와야 돼요. 게시물이 하나 더 등록하면 여기 밑에 추가돼서 또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힌트는 배열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를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변수에는 하나밖에 저장이 안 되니까 제목 하나, 내용 하나로 게시물 하나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게시물 3개 하려면 요 변수가 2개씩 해서 총 6개 있어야 되거나, 근데 그렇게 변수를 많이 만들면 우리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열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3개를 저장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제목도 3개, 내용도 3개가 돼야 되니까 각각 요거를 3개짜리 배열 만들고 마찬가지로 3개짜리 배열을 만드시면 되겠죠. 배열 표현 식으로 해주고 이름도 여러 개니까 타이틀스, 바디스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할 때 여기가 저장소가 변수에서 배열로 바뀌었으니까 저장하는 부분도 바뀌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껏 3개짜리 만들었는데 방을 첫 번째 방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방 2개가 놀게 되고 우리는 3개를 저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 처음에 0에다가 첫 번째 게시물을 넣었으면 게시물이 등록이 되고 나서 다음 회차에 애들을 또 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직전에 0에 넣어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1에다 넣었으면 다음 회차에서는 여기가 2가 돼야 되죠. 그럼 바로 직전에 내가 1에다 넣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0이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0이 됐다, 1이 됐다, 2가 됐다, 2가 됐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는 거는 무조건 변수라 그랬죠. 자, 변수 하나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게시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이즈는 뭡니까? 0이겠죠, 0. 자, 대신 사이즈를 어디서 만드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애들 할 때마다 사이즈가 0으로 바뀌죠. 여기다 0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밖에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작업할 때마다 여기에 계속 누적해서 기록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최초에는 사이즈가 0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0번째부터 넣는 거예요. 제목과 내용을. 자, 근데 사이즈가 한번 등록이 완료가 되면 0에서 1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1일 때는 다시 2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2에다 저장하면 3으로 바뀌어야 되고 1씩 증가해야 돼요. 뭐 할 때마다? 애들 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게시물 등록한 다음에 이 사이즈를 1씩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럼 애들 할 때마다 0번째, 1번째 인덱스 옆으로 계속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은 저장은 이렇게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져올 때는 역시 변수가 바뀌었죠. 배열로. 타이트스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0으로 할 수도 없고 1로 할 수도 없죠. 여기가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배열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은 지금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거 싹 다 보여주면 되는 거죠. 배열에 탐색을 하시면 되고 배열 탐색하시려면 반복문 이용하시면 된다. 자, 이게 탐색하실 때도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뭐 타이틀 쓰면 타이틀스, 뭐 바디 쓰면 바디스 해서 하나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차피 저장할 때 같은 곳에 저장하니까 타이틀스로 해도 되고 바디스로 해도 상관없죠. 두 개 같이 가는 거니까 구조가.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저장한 내용의 이 게시물의 내용 개수랑 타이틀 랭스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타이틀스는 여러분이 최초의 배열을 만들 때 기입했던 딱 그 길이만큼 미리 생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시물 하나 넣고 랭스에서 보시면 아까처럼 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배열의 길이만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장한 개수만큼 보는 거죠. 저장한 개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저장할 때마다 여기 1씩 증가하잖아요. 그죠? 사이즈.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랭스가 아니라 사이즈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리스트 하면 이제 첫 번째 거는 잘 등록이 되고요. 두 번째 거 잘 나오죠. 이제 밑에 하면은 3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요구사항 2번 게시물 목록화. 게시물을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장한 것들을 싹 목록화해서 다 보여주는 거죠. 크게 저장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한 번 더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왜 나는지는 다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열은 한번 길이가 결정되면 절대 안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개짜리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배열이 여기 없잖아요. 세 번째 게. 그래서 이걸 넘어가서 허용한 인덱스를 넘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고, 이거를 이제 뭐 아웃 오브 인덱스 바운더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들 하시는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배열은 길이가 딱 정해진 만큼은 사용할 수가 있다. 알아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열 사용은 조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3개 이상 저장 못하죠? 그러면 게시판 좀 사용이 좀 그렇잖아요. 사용자들이 이거 사용하겠어요? 3개밖에 저장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3번은 우리가 지금 저장하는 저장소를 게시물의 저장 개수가 지금 제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제한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배열을 그냥 직접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길이를 늘릴 수가 있고요.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열을 가지고 길이를 막 늘리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죠. 그걸 대신 해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해보시면 좋은데, 어레이 리스트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시겠죠. 자바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배열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레이 리스트,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